화면을 보겠습니다. 두 여자의 관계? 가만 있어봐. 손녀랑 손녀랑 할머니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이해를 해줘도 딸과 어머니 아무리 많이 양보를 해도 할머니 응. 그렇지. 근데 저 사진을 가져오실 때는 또 젊었을 때와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옛날에 뭐 20대, 80대. 동일한 인물입니다. 동일한 인물이에요? 근데 5살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5살이요? 네. 5살이요? 네. 에이. 50살이 아니라? 아니 선생님 장난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떤 원인이든 이제 이 아. 21살 된 분이 네. 5년 만에 급속 노화가 진행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럼 저게 26 진짜? 네. 사진이에요? 와, 그리고서는 완전히 상실감에 젖어가지고 이제 거울을 보지도 않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니. 대인 관계도 완전히 기피하고 물론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자연 노화는 아니겠죠. 네. 자 오늘은 그 노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난번에 제가 처짐, 꺼짐 그랬죠? 피부에 대한 얘기를 노화에 대한 제일 얘기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2018년에 WHO에서 이 노화를 갖다가는 질병 코드를 부여를 했어요. 근데 이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노화를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 오오오. 와. 치료의 개념으로 이제는 접근하게 된 거죠. 뭔가 노년을 좀 더 연택하게. 젊어 보이고 맞아. 좀 더 건강하고 네. 이러한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늙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외선이. 햇빛입니다. 아, 정말. 아, 그 이제 우리 피부가 가장 아무래도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햇빛에 민감하게 되고 우리가 보통 이제 태양광선을 자외선이 이제 우리 피부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 피부는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콜라겐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콜라겐은 계속 합성이 되면서 또 분해가 되죠. 그런데 콜라겐 분해 요소들이 햇빛에 의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콜라겐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피부에서는 콜라겐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의 두께를 유지하고 피부의 탄탄함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데 이 콜라겐 양들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수분도 감소하게 돼요. 우리가 수분을 잘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릴 때는 그 맑던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칙칙해지고. 칙칙해지죠. 자글자글해요. 네, 그 멜라닌 색소가 늘게 되죠.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30대 초반부터 시작된다는 거 우리 영호 씨 정말 어때요 지금? 지금 피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우리의 진피층이 나이가 드는 거예요. 아, 근데 진피층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상부 진피층이에요. 상부. 상부 진피층. 그러니까 진피층이 두께가 있으면 상부 진피층은 그 두께 중에 굉장히 얇은 편이고 네. 하부 진피층이 두꺼운데 네. 대부분의 콜라겐들은 다 상부 진피층에 모여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베이스먼트 파란색 점점점 있는 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 줄은 기저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기저막. 기저막이고 그 윗부분이 우리가 상피가 되는 거고 네. 그 아랫부분이 진피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저기서는 지금 구분을 짓진 않았죠. 상부 진피랑 하부 진피를.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자외선이 이제 들어오겠죠. 네. 들어오면 먼저 상부 진피층을 공격하게 돼요. 아. 그러면서 그 층에 콜라겐이 감소하게 되고 점점점 피부가 얇아지게 되고요. 피하 지방층도 점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거울을 볼 때 내가 언제 나이가 들었나 그걸 나타내는 부위가 있나요? 눈가, 주름이 제일 빨리 가지 않아요? 눈가. 밑에. 저는 네. 팔자주름 팔자주. 네, 여기. 아무래도 사람들은 그 자기의 눈을 보면서 나이를 눈이구나. 보는 게 가장 그 빠른 것 같은데요. 눈 피부는 가장 얇습니다. 네. 가장 얇고 또 피지선이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가장 먼저 주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맞아. 저렇게 다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근데 젊을 때 한 뭐 30살? 이때 막 아이크림 바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항상 과유불급인 거예요. 너무 바르시면 이 피부가 피지선을 또 안 내게 돼요. 얼굴에 뭔가 좀 이 검은 게 늘으면 아 검버섯. 그죠? 검버섯, 아, 기미. 두께. 그죠? 사실은 기미는 여성분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특히 여성 호르몬하고 많이 관계가 있고요. 되게 광대 쪽에 이 기미가 치료하기 어려운 게 그 피부 전층에 다 분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깊숙이 들어가. 네. 그것도 유전인가요? 저희 엄마도 네. 기미 같은 거 없고 저도 그런 건 없는데. 네, 유전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그죠? 관여하고 네. 있고요. 그럼요. 호르몬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은꽃이라고 하는 젖은꽃이요? 네, 검버섯. 검버섯. 아,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이 골프 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햇빛을 과다하게 노출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검은 네. 버섯 같은 게 이렇게 얼굴에 피어나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크고 색깔이 짙기 때문에 굉장히 미용적으로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검버섯만 빼도 네. 그러니까 얼굴이 훨씬 더 맞아요. 젊어 보이는 효과를 네. 얻을 수가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부위일까요? 우리가 피부의 탄력이 감소하면 제일 신경 쓰이는 부위. 팔자 주변에 피부가 얇아지면서 아주 잔주름들이 많이 생기고요. 아. 또 입 주변에도 이런 데도 잔주름 많이 생기시고 저 여기. 또 그다음에 할머니 주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요 입가에. 입가에 아, 이렇게 네네. 세로 주름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그런 주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 진짜. 제가 아까 말했던 콜라겐 감소 현상이 네.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여러 가지 팁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사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화장품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이 화장품들이 요즘에 보면은 도대체 너무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많아요. 맞아. 도대체 뭘 써야 될지 그러니까요. 특히 주름을 예방하는 데는 뭘 써야 될지. 근데 사실은 화장품들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아까 말했던 피부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피층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진피층까지 침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 그 주름에는 비타민 A, 그 레틴 A라고 하죠. 비타민 A가 들은 그런 성분이 들은 화장품들이 주름 예방이나 주름 치료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 그죠? 네. 비타민 C는 역시 그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산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햇빛에 의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노화가 진행되는 거를 이렇게 막아주는데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요. 또 요즘에 PDRN이라는 화장품이 있죠. PDRN 성분을 넣어서 PDRN이라고 해서 일종의 말하자면은 재생인자 같은 거예요. 성장인자인데 뭐 아. 이런 걸 이용한 그런 화장품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나이 들어서 이런 걸로 더 이상 노화를 막을 수는 없을 땐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임계점에 다다른 거죠. 병원의 네. 힘을 빌려야죠. 그럴 때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지금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피부 치료는. 그죠? 맞아요. 네, 그렇죠. 피부 치료는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보편화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 노화를 막는 크게 두 가지 치료를 우리가 두 개로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를 가해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가해서 다시 콜라겐 생성을 유도시키는 방법. 다른 하나는 피부에 좋은 어떤 성분을 주사를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 피부에다 거름을 주는 거죠. 그죠? 주사를 해서 좋게 하는 방법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열을 가하는 방법은 이제 그거를 그냥 레이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초음파랑 고주파 이 두 가지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 대표적인 게 그래서 그 서지나 그죠? 서지나 그다음에 울 같은 거. 아, 요즘 제일 핫하죠. 네, 유명한 핫하죠. 것들.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얘기지도 모르겠다. 서지는 고주파, 그다음에 울사는 초음파. 아, 이렇게 보시면 뭐가- 되고. 뭐가 다른 거? 네. 침투하는 깊이가 다르고요. 맞아, 깊이가. 초음파는 말하자면 돋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돋보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에너지가 한 군데 모여서 거기에 열이 가해지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고주파는 이 대부분은 약간 더 깊게 안 들어가고 대개는 진피층이나 뭐 피하층 정도 작동하는 원리인데 이제 이거에 비슷한 장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고주파를 이용한 여러 가지 장비들, 초음파를 이용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쭉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분류로 분류하시면 돼요. 피부에다가 좋은 성분을 주사하는 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해 성장인자라는 게 있어요. 성장인자. 피부 모든 세포는 나이가 들면요. 말을 안 해요. 외부에서 그런 성장인자라든가 성장인자가 신호 전달 물질인 거예요. 외부에서 그런 물질들을 넣어주면 세포들이 깨어나서 자기들이 또 만듭니다. 그런 원리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선순환을 만드는 그런 촉진을 치료들. 시켜준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자극을 시켜주는 그런 치료들이 요즘에 말하는 뭐 PDRN이나 PDLLA라는 물질인데 이런 물질들은 콜라겐을 만들면서도 또 줄기세포 같은 작동을 해서 이렇게 자고 있는 세포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동안의 세 번째 편 피부 관리에서 말씀드렸고요. 피부 노화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피부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예쁜 동안 얼굴을 유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